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찬 월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클로징벨 라이브입니다. 자,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론 들기도 하고 짚어볼 내용이 많은 월요일이죠. 주말 사이에 아마 참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월요일에 뭔가 시장이 긍정 쪽보다는 부정 쪽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전략들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연속으로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전부 만회를 하면서 코스피는 이내 상승 전환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감 10분 정도 남겨둔 상황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0.64%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7,541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물론 많이 회복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약세인 건 지속되고 있네요. 1%대, 1.5%, 1.6% 하락하고 있고요. 1111선 1111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3조 6천억 원 지금 순매도 찍히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사줍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지금 8거래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뭐 매도 사이드카 걸렸던 것에 비해서는 다행 아니냐? 맞습니다. 한숨 좀 놓았지만 여기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작고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죠. 이 얘기는 대형주 몇 개가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도 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문가분들 이야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환율 우리 신경 써야 되는데 1,500원 위에서 움직이던 환율 지금은 1,499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네요. 자,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생각들 하시고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오늘 또 함께 할 두 분 중에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도 있으신데 먼저 모시고 시작할까요? 오늘 김장렬 본부장님, 이건희 대표님 두 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본부장님께서 구독 서비스 강의를 통해서 상승, 뭐 하락, 대비 코멘트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는 시청자분들 오늘 어떻게 또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주말에 어떤 코멘트를 주셨는지 우리가 들어야 그 코멘트 듣고 또 이어서 오늘장을 보신 소회 또 전략 이어갈 테니까 그거 한번 보고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190만 원 넘어서는 사는 게 부담이 되니까요. 원래부터 부담이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미친 듯이 해서 한 25% 삼성과 비슷하게 빠진다. 이게 아까 160만 원도 반당 나온다. 그럼 저는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 시나리오에서 이걸 못 샀을 때 이걸 산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매크로 수익률 기준, 파업 여부 다 보면서 물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고 삼성전자 모든 게 매크로 다 좋아졌어요. 하이닉 삼성전자가 순수하게 다시 대결해요. 근데 주가 레벨 다른데 주가 레벨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파업 때문에 약간 억눌리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되면 당연히 그 순간부터는 삼성전자가 페이버입니다. 제가 타방송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희 씨 똑같지?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데 지금 아직 삼성전자 바뀔 거 없는데 이게 바뀐다고 곧 된다고 보면은 지금부터는 내려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사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분할 매수는 가능한 대결로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책순위 보면서 분할해서 천천히 접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내방용으로. 네. 아니 지금 네, 저희가 여기 안에서 목소리가 그 방송 목소리가 잘 안 들렸었어요. 여러분은 잘 들으셨죠? 근데 이제, 왜냐면, 비하인드 이 스토리. 채팅창에서 약간 사우나실, 네, 아니냐고, 채팅창에서 분들이 그러시는데, 마침 또 너무 너무 더웠다고. 너무 더워서 이제 위에를 벗고 하려고 그러셨다 그런 얘기를 저희와 농담으로 하고 계셔서 참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말에 또 긴급하게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네네네. 요약하자면 주말에 이제 걱정이 많은 주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본부장님. 맞습니다. 월요일에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말 또 블랙 먼데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도 했었는데 어떻게 코멘트를 주셨던 거예요? 좀 요약하자면? 일단은 부정적인 게 맞죠. 네. 그래서 분명히 빠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분할하는 그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증권사 컨센서스 목표 주가 삼성 같은 34만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 21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 마진을 기준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전개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요약이에요. 이렇게 해도 늦게 들어오신 분은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할 수 있어갖고 사실 네. 아침에 하나 더 올렸어요. 네네.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네. 두 가지인데 이건 하나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호지세라는 말 하나 하고 이건 나중에 하고 요 밑에 투자에서 안전 마진이란 무엇이냐 안전 마진을 모르시는 분은 있을 수 있었고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요즘 벤자민 뭐 워렌 버핏 이런 분 다 쓰는 얘기인데 10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더라도 살 때는 낮게 사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 마진을 뭐 20-30% 한다. 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 매크로처럼 우리 지금 펀더멘털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오늘 삼성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어렵게 높게 나오는 건 펀더멘털 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그걸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돌발적인 뭐 매크로 상향 이런 거 있고 그러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20-30% 빼고 보자는 게 항상 제가 20% 얘기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25% 뺄 수 있고 하이닉스는 기세가 좋으니까 기호지세 20%까지 뺄 필요 없고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안전 마진이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이닉스가 200만 원 목표 주가인데 뭐 195만 원을 사는 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쉽게 좀 적어냈고 아까 말씀드린 건 그거를 어저께 올린 거가 아까 올린 거 이렇게 하면은 27만 원 이렇게 탁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180만 원 후반대 밑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다 아시는 건데 네. 그래도 마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갖고 간단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건 주말에 올리셨던 거고 오늘 시작을 쭉 보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장 초반에 굉장히 급락을 해서 뭐 매도 사이드카까지 네네. 발동을 했다가 지금 요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코스피 네네. 같은 경우는 빨간불, 코스닥은 물론 하락을 네네. 하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파지티브하고 봅니다. 오. 삼성 하이닉스는 왜 펀더멘털이 그걸 눌렀고 그다음에 긴급 조정권을 발의를 안 했지만은 정부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가처분 법원에서도 인용이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막판에 왔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톤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죠. 삼성 같은 경우는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말하다시피 포모에 사지 말고 공포에 팔지 마는 정도만 되더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저께 포모가 와서 포모가 아니고 공포에서 팔았다 하더라도 오늘 더 빠지면은 사실 아까 제 그런 코멘트 나온 것은 바이온 위크니스이잖아요. 약세일 때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운 좋게 좀 상당히 좀 좋은 거를 받으세요.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내일부터만 잘 될 거라고 또 여기다 들다 사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포모에 사지 말고 공포에 팔지 않는 정도만 하더라도 중간 이상 간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돼가지고 삼성 하이닉스 위주로 버텼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기 쉽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런 분위기면은 다른 쪽에도 온기가 요 사태가 지나고 나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 확 들어올 수는 그러게요. 없죠. 예,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들었고 주말에 요 영상 받으셨던 분들 네, 또 도움 받으셨기를 오늘 네, 좋은 선택 하셨기를 정말 바랍니다. 포모에 사지 않고 공포에 팔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고요. 대표님 또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시장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급락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도 한번 5월 12일 또 한번 빠졌다가 13일, 14일 반등했다가 15일 날 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12일 날 이제 뭘 줬냐면 신호를 이제는 좀 쉬어가겠다라는 신호를 좀 줬다. 저도 이제 금요일 주말에 이제 말할 자리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조정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자 시장을. 좀 쉬어가야 될 국면에서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간 걸로 보인다. 계속 갈 수는 없다.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코스피가 여전히 밸류가 8배 수준이고 싸고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가 또 여전히 PER이나 이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싸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단기에 너무 급등했다는 부분들 제가 3월 31일 날 여전히 강조드리지만 3월 31일 날 우리 지수가 5,050이었어요. 네, 그러면
종가가 5,052포인트였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8,046까지 갔기 때문에 순간적인 발적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격도인데 네. 제가 지금 빨간 선 그린 게 50일 2평입니다. 50일 2평인데 50일 2평 대비 이격도가 지금 130 뭐 이렇게 나오죠. 131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왔을 때 발작이 일어났고 이번에도 발작이 일어났다. 물론 이제 이게 전쟁 때문이다. 전쟁 아니었어도 쉬어갈 국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때도. 네. 그래서 이게 이격도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대비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이평선 대비. 그럼 이제 이게 좁혀지는 과정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주가가 쉬어주면서 얘가 따라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얘가 빠져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박스권을 상정을 좀 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한 7,300, 7,350 뭐 이 정도에서 한 7,000, 8,000 사이 정도를 봤는데 오늘 그 이하로 빠졌었죠. 네. 근데 최대로 맥시멈으로 보면 6,950까지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이럴 때 빠질 때 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조정이 나오면 지난번 우리 3월달 조정 나왔을 때는 내가 멍하니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번 조정에는 그럼 뭘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점검할 것이냐. 그걸 주말 동안 아마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답은 네. 되게 간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오늘 제일 센 게 삼성전자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센 게 하이닉스였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제 주도주를 안 갖고 있으면 주도주를 좀 담아야 되는 시기죠. 그리고 비중이 적다면 비중을 높여야 될 시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부 종목은 본인 포트에서 지금 마이너스 20% 넘어간 종목이 있다. 그냥 그거 팔아야 됩니다. 중소형의 차례는 아직 좀 멀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걸리겠죠 시간이. 그래서 뭐 정책 이슈나 이런 것들 나오면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냥 크게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 종목마다 또 어떤 종목은 좋을 수 있고 또 나쁠 수 그렇죠. 있고 한데 만약에 운이 좋게 중소형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급등했다라고 하면 꺾일 때 파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빠질 때 올라갈 때는 찔끔 올라가고 코스피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진다. 그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는 좀 그 정리를 하셔서 현금을 그렇게 확보하고 오히려 이제 지금 나 삼성전자 이미 플러스 나 있는데 마이너스 났을 때 사셔야 되는 거죠. 뭐 현대차가 지금 오늘은 좀 약했습니다만 뭐 그런 종목이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조금씩 없으면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결국엔 시장이 돌아서면 지금은 직전 주도주였던 대형주들이 더 강합니다. 시장이 살아날 땐 그게 더 빨리 살아나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이번 조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고려해 보시면 나중에 이제 9천 가고 10,000 갔을 때 내 계좌가 좋아지는 거를 그려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들어도 돼요? 조금 간단하게. 이제 다 같이 만약에 오늘 장 초반처럼 하락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에 상승의 어떤 수혜를 못 받는, 와,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못 가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마이너스 20%인 종목이 있었다. 요거를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그때 이제 대형주, 주도주로 좀 그 금액을 오히려 갈아타는 뭐 이런 전략도 좀 유효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렇게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죠. 그 삼성전자 다 올랐는데 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금을 미리 만들어 놔야 삼성전자 마이너스 5% 6% 빠질 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은 뭐 현대차가 6% 빠졌다 그러면 뭐 5% 6% 빠지면 뭐 한 주 두 주 사보는 거죠. 그래서 빠질 때마다 모은다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삼성전자 10만 원에 사놓은 게 있으셔도 지금 우리가 그 수익률 게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 거냐라고 생각하면 또 이거 삼성전자가 뭐 마이너스 4, 5% 빠지면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빠진다는 게 아니라 빠진다라고 하면 근데 그때 돈이 없으면 네.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조정 장세라는 거는 당분간은 쉬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편하니까. 그럴 때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뭔가를 좀 잡아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제 장을 마감했으니까 장이 마감됐으니까요. 지수 한번 확인해 보고 두 분과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요. 조금 약해지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0.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7,516선으로 마무리됩니다. 코스닥은 1.6% 빠지고 1,111선 유지를 했고요. 오늘 코스피 고점이요. 7,636선이었고요. 저점이 7,100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한 500포인트 정도 변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외국인 8거래일째 연속해서 조단위 매도 또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는 흐름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원 환율 1,500원 선 위아래에서 1,500원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달러원 환율은 위쪽으로 지금 방향, 원화 약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 요게 좀 신경이 쓰이죠. 상승 종목 코스피에서는 200개 정도고요. 하락 종목 수가 688개였으니까 한 1대3 뭐 요 정도의 비율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430개 종목이 상승이었고 1,200개 넘는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뭐 삼성전자에 의해서 사실 지수도 이렇게 반전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삼성전자 3.8%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고 28만 원 기록을 합니다. 오늘 26만 원대로 후퇴를 하는 흐름도 있었죠. 그런데 장중에 6%대 상승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덩달아 또 올라가면서 1%대 상승 184만 원 기록을 하고요.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도 3%대 상승, 시총 상위 3위까지 나란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현대차는 오늘 5%대 조정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삼성전기 2% 상승, 두해빌도 1%대 상승 나왔습니다. 쭉쭉 특징적인 것만 좀 볼까요? 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4%대 하락으로 오늘 조선 쪽은 또 하락하는 모습. 모비스가 좀 크게 빠졌군요. 거의 10%, 9%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SK, 지주사 SK가 5%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스페이스X가 6월 12일로 IPO 일정을 앞당긴다라는 이슈 속에서 미래에셋 증권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0.86% 상승을 했고요. LG전자 지난주에 뭐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은 거의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한미반도체 요거 오늘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돼요. 1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뭐 시총 6위까지는 전부 파란불입니다. 그러다가 와, 상한가 종목이 하나 딱 시총 7위에 튀어나오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이거 오늘 왜 상한가 같지? 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따 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5%대 큰 폭의 하락이네요. 이오테크닉스와 워닝 IPS 나란히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좀 많이 상승했네요. 9.7%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과 HPSP 8%대, 5%대 상승이고요. 오늘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선전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줬네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스페이스X 상장 이슈 속에서 22%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제주반도체 오늘 12%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PSK도 4%대 상승하는 흐름, 동진세미캠도 6%대 상승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분위기 살펴보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뭐 온통 이슈가 뭐 지수를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삼성전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정리만 조금 해드릴게요. 사실 위주로 해서 법원에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그 전에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노동권과 기업 경영권 상호 존중돼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법원에 또 결정이 나왔는데 핵심 시설 평시처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또 나왔죠. 그 이후에 삼성전자는 상승 쪽으로 또 방향을 돌렸는데 본부장님, 네네. 네,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네. 포인트를 말씀드릴까요? 뭐 포인트 여러 가지. 이런 결정
아, 네, 그거 오늘 뭐 파업 말씀하시는 언급들 거예요? 맞아요. 파업 이런 부분들 네.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네. 앞으로는 글쎄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어떤 방향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 뭐 일단은 그게 그거죠. 네. 파업 때문에 억눌렸다 주가가 이걸 여실히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도 그랬고 예. 우리 목요일 날 둘 다 못 나왔잖아요. 목요일 날. 맞아요. 그날도 아침에 29만 몇천 원까지 갔다가 내려가고 금요일도 다시 또 29만 몇천 원 갔다가 내려오고 30만 원 못 가고 오늘은 네. 다시 26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렇죠. 이 뭐냐 이것만 해결되면은 30만 원 근처 가보겠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준 거잖아요. 3번 했는데 3번 정도에서 이걸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결만 되면은 삼자 보겠네라는 생각을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알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의무니까 졸업했겠지. 예, 이제 그 정도 다 안다는 그러니까 그 거지. 정도로 당연하듯이 이제는 근데 네. 이제 그 사이에 지난주부터 이번 사이에 오늘 뭐 노무라에서 뭐 359만 원, 59만 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400만 40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넘버는 제가 못 봤어요. 이익 전망까지는. 네. 근데 이익 전망이 크지 않더라도 아마 밸류에이션은 꽤 높였을 겁니다. 구조적 성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네. 10배가 아니고 10배 이상 줬을 네. 거예요. 아마 TSMC TSMC 비슷하게 준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엄청나게 조금 할인해서 조금 할인해서 20배 좀 15배 정도 준 것 10배 같은데. 중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왜 그 얘기하면 또 기친데 TSMC가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한 5년 동안 10배에서 11배를 가다가 한 5년 차 지나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갖고 TSMC가 15배로 뜁니다. 그리고 다시 또 15배에서 또 한 10여 년 걸린 다음에 20배로 뛰어요. 그 스토리를 저는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거 초배 같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버가 다르진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펀더멘트는 어떻게 된 거죠? 근데 또 있어요. 금요일 날 키옥시아가 실적을 엄청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미국장이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가 4% 빠졌는데 샌디스크는 올랐어요. 샌디스크가 키옥시아하고 같이 관련되는 거니까 마진이 지금 60%인데 이번 분기에 75%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혹시라도 또 ADR 상장이 있어도 ADR 상자. 그러니까 하이닉스 비슷한 거지. 자신 있다 이거지. 예. 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사실은 랜드에서도 1등인데 다른 게 워낙 중요해서 그래서 뭐냐면 삼성전자는 넘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요거 아까 말씀드린 34만 원 목표 주가는 지난주 한 목요일까지의 컨센서스 목표 주가예요.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여전히 20 몇만 원도 있고 40 몇만 원, 50만 원까지는 안 나온 이상 평균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평균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사실 이게 그 이슈가 해결이 된다 하면은 여하이 잘 해결된다 하면 주가는 뭐 앞자 바뀌어서 그 다음을 향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개연성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도 왔다 갔다 했지만 삼성전자가 여차하면 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먼저 가는 게 들어온 거죠. 이런 패턴이 해결 월화수 오늘 지났으니까 화수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목요일 아침에 진짜 그 파업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면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어떨까요? 주가가 나쁠까요? 예를 들어서 펀더멘트 좋댔는데, 예. 근데 삼성이 이렇게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얼마나 같이 돌아갈까? 이건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도 펀더멘틀적으로는 똑같이 좋죠. 근데 하이닉스가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해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면은 당연히 아주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증명을 며칠 사이에 3일째 하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0만 원을 이제 트라이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 이슈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면 언제든 이제 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이제 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노무라에서 기존의 34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삼성전자는 상향을 시킨 상황입니다.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죠. 네, 뭐 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뭐 노조 관련된 이슈 좀 첨언드리면 네. 법원에서 이제 판결은 이제 뭐 한마디로 설비 투자를 정지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쟁의는 인정할 수 없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노조가 매일 1억씩 배상을 해야 된다. 노조는 1억씩, 그다음에 위원장들한테는 1,000만 1,000만 원씩. 원씩. 예. 임원들한테는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에는 파업하지 말란 얘기죠, 법원에서. 네. 분위기는 노조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 대국민 담화 이제 사과하면서 네. 투자자들한테 사과하면서 3번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노조위원장이 고개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얘기했던 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아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언론 플레이에서 노조가 졌다. 여론상. 네. 네. 네, 그러면 분위기는 노조 쪽으로 기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분위기는 그럼 삼성전자는 해결된다는 걸 가정하에 예,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 예, 그래서 오늘도 4% 올라갔지만 여전히 뭐 저는 지금 정상적으로 단순히 그냥 보면 한 30만 원대 초반, 뭐 31, 2만 원 정도는 와 있어야 되는 자리 원래 가격인데 지금 조금 눌려 있는 거죠. 그러면 한 10% 정도 할인받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0에서 15% 정도 할인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저도 2개 중에 뭐 사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그냥 예전에는 반반 뭐 6대4 뭐 이랬는데 제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삼전 닉스 중에요? 예. 아, 사실 우리 타 방송에서 우리 같이 방송했거든. 목요일 날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금요일이죠. 우리 목요일 금요일이었나? 금요일. 아, 금요일.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계산해도 더하기 빼기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미분까지 할 것도 없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이 이렇게 흔들고 나니까 또 그동안 조금 올라오던 코스닥 종목들은 더 빠지고, 맞아요. 예, 그리고 대형주들도 보면은 일부 종목들은 너무 많이 빠지고, 현대차, LG전자 이런 쪽도 많이 빠졌죠. LG전자 그룹, 뭐 현대차 그룹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그 꿈으로 올라왔던 주식들은 또 좀 더 많이 밀리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미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 출발을 했죠. 그렇죠. 오늘 금요일 날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금요일 날 우리는 미 국채 금리 상승을 가장 많이 얻어맞은 나라입니다. 예, 그죠? 금요일에 네, 금요일 이미. 날 네. 4.5 돌파했다고 이제.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들 빠진 거 보고 미국 빠진 거 보니까 생각보다 금리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해요. 물론 하락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죠. 아, 그 정도면은 미국도 한 3% 빠져야 되는데 네, 네. 뭐 1점 몇 프로 빠지고 말고 특히 이제 미국의 빅스 지수를 보면 아직도 19예요. 변동성 지수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19면은 낮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뭐지? 네. 4.6이어도 조금 버텨보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워낙 투자 사이클이 들어가면서 성장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오는 것도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시장은 그거는 또 신경 안 쓰겠죠. 예, 그리고 금리가 뭐 단기적으로 튀었다가 내려갈 수 있어.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올라온 배경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에 간 거랑 똑같다는 거. 일본에 간 이유인 거죠. 일본에서 지금 미국 국채를 엄청 팔았답니다. 예, 그래서 팔지 마라. 차라리 네. 니네 금리를 올려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러 간 네.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매도가 나오면서 금리가 좀 튄 걸로 보이고 그걸 이제 우리는 선반영을 좀 했죠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것 때문에 좀 다시 반등을 했고 당분간 근데 지수는 조정 국면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이격을 좀 좁힐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또 미국과 이란이 전쟁 재개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죠. 네. 여차하면 쏘겠다 그러고 지금 또 난리예요 지금. 예. 그래서 트럼프가 더 이상 금리에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다. 예. 뭐 이것도 참 악재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그만큼 또 체력이 강해서 잘 버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좀 잘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삼전 닉스 얘기를 워낙에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비중 있게 다루지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매크로 이슈가 뭐 금리, 유가, 물가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다시금 불거졌잖아요. 근데 시장이 매크로와 기업 실적이 있을 때 뭐가 이기느냐. 약간 이렇게 보면은 금리를 올린다는데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약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삼성전자 이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요 이슈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지만 매크로 이슈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거지고 커지면 우리 시장도 매크로에 장사 있을까? 이런 당연하죠.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아까 하게 그래서 돼요. 조정 국면이라는 기본 전제를 까신 이유가 네. 그걸 깐 이유가 그런 배경이고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27만 원, 하이닉스 189만 원 이하부터의 분할 뭐 이런 개념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오는 각도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만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예.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빠질 때 우리가 더 빠지지 않더라도 미국이 빠질 때 우리가 혼자서 역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께 해결되다 가정합시다. 삼성이 31만 원 됐어요. 하이닉스도 195만 원 됐다 칩시다. 그러면 다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대로 가는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네. 국채 수익률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봐주세요. 네, 국채 수익률이 4.597 오늘 어떻게든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4.630까지. 유상같이 였어요. 이게 금요일 기준으로 4.5 어쨌든 이거 기준으로 하면은 역수로 하면은 21.8배예요. 21.8배에다가 지금 미국의 S&P 500의 EPS 컨센서스 최근에 높아진 거 해서 곱하면 높아진 거 해서 곱하면은 7,300이 나와요. 근데 금요일 날 빠져서 7,400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4.6이 4.75까지 가면 최근에는 마지노선이 약간 높여졌어요. 미국에서도 원래 4.5에서 4.75 가면은 이걸 이렇게 치면은 7,050이 나와요. 그러면 한 5%더 빠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5%더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이 5% 빠져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럴 때 그러는 거에 기간 조정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하고 아까 펀더멘틀하고 넘버하면 펀더멘틀이 세요.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메모리가 펀더멘틀 우리는 그게 다잖아요. 우리나라 이익의 70%가 삼성 하이닉스야. 그러니까. 근데 삼성 하이닉스가 메모리야. 그 우리는 메모리가 하면 펀더멘틀이 그냥 강한 거야.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메모리 회사가 마이크론이 물론 시가총이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 합해봤자 그 임팩트가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게 펀더멘틀을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의 반도체 필반 속스 있잖아요. 속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요일 되기 전에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속스가 200일 평균선에서 62%까지 확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닷컴이 터지기 전에 이게 200일 선에서 벗어난 게 55% 벗어나면서 피크아웃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걔네들은 신경을 쓰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아까 마이크론하고 이게 네. 우리 같이 30% 아니니까 얘네는 PER이 높아요. 얼마인지 아세요? 네. 속스가 30배가 넘었어요. 30배 넘고 이격에서 확 벌어지니까 우리도 이격 벌어지니까 걱정하듯이 이걸 하는데 우리는 이격 벌어져봤자 PER이 이제 8배라고. 아까 왜 7,200 간지 아세요? 우리가 그 10배가 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8배 하면은 10배가 9,000 정도예요. 8배 하면은 7,200이 나와요. 7,200이 했을 때 오늘 거기 딱 갔을 때가 그 밑에 딱 내려갔다 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딥이냐 디프냐 했을 때 딥은 10%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요일에 빠진 거 4% 빠지고 오늘 아침에 많이 빠진 거 하면은 더 하잖아요. 딱 10.5%하고 딱 바닥치고 올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절묘하게 이격당하는 거니까 펀더멘틀이냐면 우리는 펀더멘틀이 미국보다는 더 강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정도 아니고 이격도가 더 많이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쪽 콜이 세게 나온 거고 네. 우리도 건대 파워까지 겹치니까 10%까지 목요일 종가 기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 아침까지 10% 갔을 때가 결국은 저점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틀하고 이격도하고 미국과 관계를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142, 7,200 바로 이제 밑까지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간 것도 절묘한 그런 계산이 있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면 두 분 다 의견이 지금 매크로 이슈, 금리 뭐 요런 부분 내에서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요 안에서는 박스권에서 완전히 이제는 급격한 상승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면서도 영업이익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맞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9천이 10배인데 9천이 10배라고 가정하면은 8배면 7,200이니까 싸요 비싸요? 하면 싸죠. 못하면 9천을 빨리 가느냐? 그건 아까 매크로도 관련되고 미국도 관련되니까 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기 대만하고 비교했을 때 대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만보다 우리가 얼마나 디스카운트냐라고 하면은 대만이 ROE가 우리보다 높거든요. 우리가 ROE가 낮아요. 대만이 ROE가 한 25%, 25%. 우리가 한 15%. 15%. 그러면 우리가 그거대로 하면은 0.7 정도, 그러니까 30% 대만보다 할인하면 되는데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견져보면은 지금 이익 가지고 8,400은 나와야 돼. 안 나와도. 대만하고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8,400, 9,000 안에는 놓여 있어.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이 최근에 나온 노무라나 아니면 뭐 딴 데서 높은 걸 아니더라도 약간 높은 쪽으로 기대를 하더라도 이익 전망 기준으로 따지면 10배 안 되는 선으로 가는 게. 하지만 미국하고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4.5, 4.6, 4.7이 되는데 이게 4.4 밑으로 안 내려오고 환율이 계속 위에 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혼자서 딜다 가서 바로 9천 가기에는 그 만만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박스,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내려갔을 때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 거가 되는 거죠. 다른 거까지 다 끌고 갈 여력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수급적인 걸 말씀드리면 수급적으로도 좀 소화를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뭐예요? 이제 제가 몇 번을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일별 동향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을 보면 지금 5월 6일부터 해서 2조 3천억부터 매도로 시작해서 계속 매도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거의 10조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10조. 우리가 5월 6일부터잖아요. 네. 5월 6일부터. 그럼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5월 6일부터 매도를 했다. 그럼 5월 6일이 여기인데 이제 여기죠. 떠서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매도했습니다. 그 네. 얘기는 오늘 이렇게 좀 빠졌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평균가가 얼마일까? 대략 계산해 보면 7,600 기준으로 밑으로 빠져야 이익이에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중 평균을 해보면 한 7,600선 정도, 뭐 정확하게 계산은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7,600, 한 50, 60선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이익입니다. 재밌는 건 그래서 어제 그 금요일 날 급락했을 때 외국인들이 종가 무렵에 샀어요. 돌렸어요.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샀습니다. 네. 예, 일부 이익 실현. 그래서 거의 10조 팔았는데 오늘은 1조 가까이 이제 합쳐서 이 거래일 동안 1조 1천억 정도로 샀습니다. 그 얘기는 빠지면 사서 올릴 수 있고요. 또 이거보다 높아지면 누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예전에 언제랑 비슷한 현상이냐면 11월 달과 되게 비슷한 현상. 이때랑. 이때도 여기 올라갈 때 엄청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흔들면서 갔다. 그러면 약간의 흔들림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소화하는 과정은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그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흔들 수도 있습니다. 6월이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올라오겠죠. 이격이 좁혀지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예. 여기서 좀 쉬어주고 있으면 얘네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럼 이격이 좁혀지면서 다시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뭐 펀더멘탈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격이 좁아지고 외국인 매수가 그렇게 신호가 나올 때까지 대표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손실이 나는 건 좀 정리하고 대형주가 빠질 때마다 조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예. 대기해 보면 좋을 좋을 것 수 같다. 있다.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좀 댓글에 헷갈려 하셨는데 네. 공포에서 팔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하는 건 시장의 대표주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돈이 안 되고 그 개떡된 주식을 그거를 미련 갖고 버리지 못하는 건 아까 포트를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정리하겠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리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난 걸 정리해야 돼. 그렇지, 그 얘기지. 네. 그다음에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목표 주가를 뭘 해명을 해? 그 59만 원에 60만 원 나오는 거, 60만 원, 100만 원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믿으면 곱하기 0.6가 따라가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똑똑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지금이 334만 원, 아까 200 몇십만 원 나온 게 지금인데 요것도 목표 주가 자꾸 높게 나오면은 조금씩 올라가겠지. 그렇죠. 조금씩 올라가는데 주가가 자꾸 빠지면 이격이 벌어지면서 그 안전 마진이 20% 이상 확보될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우리가 거예요. 2월 말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맥커리에서 엄청 세게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센 게 아니죠. 센 게 그러네요. 아니겠지. 예, 그게 지금 평균이 됐어요. 평균이 됐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노무라가 지금 얘기한 게 당장 컨센이 되긴 어렵지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넘게 돌리면 바로 안 가더라도 이슈는 이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말이지. 그 아까 평균 대비해서는 업사이드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높은 넘버로 따지면 업사이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왜? 빠진 거는 조선도 빠지고 방산도 빠지고 뭐 변압기도 빠지고 난리가 뽀개갖고 걔네들도 목표주가와 괴리가 확 벌어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빨리 안 올라가면은 그쪽까지 거를이 없어. 안전마진이 이쪽에 워낙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목표주가 다가갔을 때 사지 말고 하나만 보여드릴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목표주가 다가갔을 때 그렇게 이격도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봅시다. 변압기. 변압기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대표하면은 그렇죠. 주가가 언제 고점인지 아세요? 다 똑같은 날. 5월 7일 날 고점이었어. 5월 7일 날 효성중공업이 460만 원, LS일렉트릭 31만 8천 원, 현대일렉트릭 142만 원 딱 이게 고점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빠졌어요. 네. 오늘도 조금 더 아침에 많이 빠지다 좀 덜 빠졌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목표 주가하고 봐요. 목표 주가 이건데 여기 딱 붙었을 때 그때 사는 사람 뭐냐 이거야. 삼성전자도 아직 못 갔는데 LS일렉이 35만 원 목표 주가 최고가고 컨센서스 24만 원인데 32만 원 갔을 때 고점일 때 산 사람은 뭐냐 이거야. H는 142만 원인데 목표 주가 147만 원일 때 붙은 거 뭐냐 이거지. 열심히 금요일까지 빠지고 나니까 이제 이격도가 벌어져 저기 안전 마진이 이제 20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못 들어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삼성 하이닉스가 훨씬 많거든. 근데 여기까지 바로 못 가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고 나면 이것도 가겠죠. 그냥 그런 거를 내가 그렇게 안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딴 사람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순서가 있는 거라고. 그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확실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또 순서대로. TP가 올라가면 네. 또 이제 저기 또 룸이 생기면 또 룸이 또 생기고 예, 돌고 또 차례로. 이제 이게 항상 컨센은 바뀌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투자하는 당시의 컨센이 뭔가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예.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의 컨센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 지금의 이격이- 컨센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높여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쪽이 좀 더 편한 그렇죠. 거고. 예, 차례가 그다음에 또 오면, 이제 변압기나 이쪽은 또 다시 이제 리레이팅이 돼서 다시 네. 또 바뀌어서 나오면 또 편해지면 또 사람들이 사겠죠. 예, 그 반도체가 돌아서는 거 보이면 또 이것도 이제 같이 결국 나중에 다시 결국에 같이 가겠죠. 그래서 저한테도 갑자기 누가 효성중공업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가 어떻다는 거지? 뭐 그냥 크게 이제 많이 달라진 건 없는데 많이 올라갔다가 그냥 아. 조정받는 아니 저 건데. 보잖아. 펀더멘트 이슈는 아니라고. 목표 주가하고 이격도가 확 붙어서 안전마진 이슈 때문에 하고 그리고 타 섹터와 비교했을 때 매력이 너무 확 붙어갖고 없어져서 그렇죠. 내려간 것뿐이라고. 그렇죠. 매력도를 네, 이제 따지는 거죠. 이제 자금이 한계가 이때 본인이 있으니까. 살 때 컨센을 보고는 못 산다고. 못 사는 게 정상이죠. 알겠습니다. 삼전 닉스 비롯해서 전체적인 시장 전략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했고 조금만 더 특징 부분 얘기를 해볼까요, 대표님? 오늘 보신 부분. 예, 네. 오늘 이제 다시 또 우리 본부장님이 목소리가 살아나시고 막 이렇게 아, 너무 좀 열정적이셔서 좋아졌어. 좋아졌어요. 예. 기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기쁘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말씀해 왜 주세요. 빠졌어요? 네, 요거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서 네. 이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그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됩니다. 저 같은 여기, 사람이 어떤 사람? 예, 실적이 안 나와서 빠진 거다. 예, 실적이 안 나와서. 저희랑 통화를 해봤어요. 아, 예, 그 직접 얘기를 해봤으니까. 뭐래요? 그래서 여기 IR 할 때 무슨 얘기 했냐면 1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다. 그냥. 좋았다. 예, 비수기였다. 그래서 생각보다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빠졌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15일 날 했어요. 15일 날 마친 근데 장이 빠질 때니까 더 빠졌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거 확인하고 더 뺀 거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한미 반도체를 버려야 되냐? 여기는 2분기에 좋아져요. 예. 마이크론 장으로 이제 인식되는 것들이 이제 아마 2분기부터 인식될 가능성 인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테라펩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스페이스X 상장한 돈으로 결국엔 테라펩 짓는다는 건데 네. 거기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법인 설립했죠. 미국 법인 설립한 걸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산호세 지역 캘리포니아 쪽에다가 이제 미주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미국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네. 그러면 좀 더 큰 그림으로 한미 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바로 사자 얘기 아니라 빠지면 유심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부터는
돌아선다. 괜찮을 것 맞습니다. 같다. 예. 네. 올해는 한미반도체. 올해 사상 최고 실적 나오는 거는 뭐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신 김에 그럼 본부장님한테는 주성 엔지니어링 좀 여쭤볼까요? 주성은 이거 태양광으로 올라간 어. 것 같은데. 그 저기 ALG인가? 뭐 그거 뭐 기사난 것 때문에. 그렇죠. 그거 근데 그게 네. 이렇게 상한가 갈 위력인 그러면 거예요. 금요일 날 왜 빠졌어요? 실적 안 나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근데 오늘은 그걸 만회할 거로 미래지향적인 게 코멘트 나오니까 그리고 오늘 또 돌아간 태양광 거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면서 태양광 올라가면서. 네, 이게 스페이스X랑 같이 엮였거든요. 근데 태양광이 루머가 돌았어요. 지금 금요일 날.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중국산을 좀 허용해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아, 나왔었는데 그쵸. 그게 또 사실 무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정확한 거 없으니까 다시 또 돌리고 스페이스X 이슈로 오히려 다 태양광들이 다 올랐다 오늘. 여기 예, 특징주 정리할 때 말씀 좀 여기다 써놨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예. 특징주? 여기 뭐 네. 예. 삼성전자 많이 얘기했고 스페이스X 관련주들은 이거 상장 기대, 태양광은 스페이스X 관련 투자 확대 기대. 같이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저게 좀 뭐 중국 쪽 이슈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죠. 빠졌다가, 네, 빠졌다가 오늘은 스페이스X 기대가 아닌 또- 것 같은데 그러고 다시 올라간 거죠. 뭐 정확한 코멘트가 없으니까 예민해요 요즘에 이쪽이. 예. 그리고 태양광이 좀 예민해졌다. 예. 예, 그렇죠. 방산주는 또 미이란 충돌 뭐 이것 때문에 다시 좀 많이 조정 받았으니까 네. 조금 반등 나왔고 LS가 오늘은 대박이었어요. LS 예, 증권가가 눈높이를 줄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아침 보고서가 세게 나왔습니다. 제가 예, 오늘 아침에 본 보고서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온 게 LS였어요. 아, 예, 목표가를 상당히 올렸더라고 다들. 그래서 증권가에서 지금 TP를 높이면서 오늘 유일하게 또 강했습니다. 이게 다른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죠. 근데 또 지주사라는 것 때문에 자회사 상장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근데 못 하잖아요, 이제 상장을. 뭐 한번 예, 쪼개기도 못하고 쪼개기도 하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LS 전선이라든지 뭐 여러 자회사들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HPSP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스프 요것도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올랐어요. 네네. 대주주가 직접 경영한다. 크레센도라는 이제 펀드가 갖고 있어서 자꾸 팔까봐 걱정했는데 거기 대표이사가 그냥 직접 경영하겠답니다. 네. 안 판다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도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지분 가치가 대폭 상승했다. SK 스퀘어에 대비해서 못 올랐잖아요, 그죠? 네. 예, 주 SK도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별로 사실은 그닥 그렇게 오늘은 특징주라고 할 게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앞서서 우리가 삼전 닉스 그 실적 추정치나 뭐 외사에서 보는 목표 주가 이런 거 얘기할 때랑 지금 소부장 실적들 나올 때 주가 움직임들 이렇게 보면 좀 온도차가 있거든요. 소부장은 왜 그러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부장 다 비싸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실적 대비해서는 다 25배, 30배 이렇습니다. 아까 미국이 30배 초반 나오면서 네. 벗어났다 그래서 이게 오바다고 이렇게 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성장률이 베이스가 낮아서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싸다고 막 우길 만한 주식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좀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었던 회사였는데 여기는 이제 오사트 업체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그나마 20배가 안 됐었는데 실적 잘 나오니까 이제 확 뚫어버리죠. 뭐 하나 말씀드릴까? TSE라고 한번 보실래요? 오늘 24% 올라가는데 와. TSE 한번 보세요. 여러분. TSE. 이것도 저기 ISC라든지 리노 비슷하게 약간 그런 저기 소부장 부품인데 그 패키징 뒤에 단인데 이게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얼마 잘 나왔냐면 더블이 나왔어. 200억이 아니고 400억이 나왔어. 프로브카드 뭐 이런 거. 프로브카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밸류가 갑자기 오늘 오르기 전에 아침에 저도 보고 이제 구독자님한테 바로 말씀 보여드렸는데 네. 15배인 거야. 근데 15배 오늘 20몇 프로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20배 근처 가려고 하는 거지. 여차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고 있어야지. 야, 그 몇 차에서 5%도 먹는 거지. 손가락 들이면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20배 이하가 없어요. 거기서 23배 됐을 때 갑자기 30배 부르고 할 때 만약에 매크로가 짜증나면은 30배는 좀 천천히 가 그러면서 프라핏 테이킹 하면은 또 무르르 하면 빠졌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싸지는 않으니까 잘 보면서 정밀하게 재야 된다. 소부장. 여기서 놀라면. 제가 소부장만 한번 누가 이제 뭐 채널에서 물어봐서 한번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거기서 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찾아보시면 알 텐데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아, 전 세계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보다 더 비쌉니다. 와.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 3, 40배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가 봐요. 한 20배 정도 선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30배 이상 아. 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적이 잘 나오든가. 근데 이게 그때 장비주들이 그렇게 실적이 확 잘 나올 일이 별로 없죠 지금. 단기로 그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지. 예, 내러티브에다가 밸류에이션 높여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높이기에도 한계가 있고 이 EPS도 늘어날 게도 좀 제약적이니까 그럼 당분간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이다 여기도. 네. 예, 주가가 떨어지든 아니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노무라 얘기도 했지만 거기서는 삼전 믹스 12개월 선행 PER을 6배 수준이라고 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TSMC 밸류를 적용을 하면 이게 59만 원, 400만 원은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소부장은 완전히 지금 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이라는 거 좀 감안해야 된다. 비쌉니다. 예, 지금 비싸죠.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현대차, 뭐 모비스 이렇게 오늘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셔서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뭐 사실 대형주가 돌아가면서 올랐잖아요. 네. 삼성그룹주, LG. SK, 뭐 현대차, LG 이렇게 가다가 오늘 현대차, LG 이렇게 좀 조정을 또 받았습니다. 뭐 펀더멘탈엔 이상이 없이 정말 시장이 그냥 분위기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좀 많이 오른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LG나 현대차가 올라가는 거는 네. 돈을 잘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밸류를 더 줘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로봇이라든지. 그렇죠. 예, 성장성을 보고 지금 주는 건데 시장이 흔들릴 때 성장성을 보고 가는 종목은 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죠. 예, 그게 정답이고 대신에 그러면 이 로봇 밸류라든지 이제 앞으로 피지컬 AI 관련된 기대가 있는 LG전자라 LG 그룹이랑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 이게 끝나는 거냐? 매크로만 좀 안정되면 다시 가겠죠. 네, 그래서 저는 끝나는 건 아니다. 대신에 시장이 흔들릴 때 숫자가 안 나오는 종목을 이렇게 막 계속 끌어올리기는 힘들죠.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조정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큰 흐름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쪽도 LG는 너무 빨리 올라와서 좀 쉬어야 되는 거고요. LG전자 되게 급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오일선도 아직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좀 더 많이 쉬어도 괜찮다. 네,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오일선 타고 가다가 이제 한 11선 정도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리겠다는 신호를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편하죠. 그러면 현대차가 언제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언제 살 언제 사야 돼요?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좀 더 빠지면 언제 살까 이렇게 그쵸. 생각하셔야지. 그럼 언제 저희가 볼 사요? 때는 한 60만 원 초반 정도 주면 사봐도 괜찮지 이게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목표 거죠. 주가가 말씀 죄송한데 현대차는 이미 80만 원 목표 주가가 2개나 나왔어. 그렇죠. 그럼 안전마진 이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언제 사느냐? 안전마진 보통 노멀한 게 20%라니까. 0.8하면 88, 64, 64만 원 밑으로면 여러분 안 사도 딴 사람 살 거야. 그렇죠. 근데 LG전자는 뭐냐? LG전자는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21년도에 애플카 들어온다. 휴대폰 팔았다. 그다음에 전기차에서 마그나에서 전장품 한다. 그래서 난리 났을 때 그 당시 평균 PBR이 높았을 때가 1.34배였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까지 갔냐면은 1.67배까지 엊그제 갔다고. 네. 그러니까 21년도 그 막 난리칠 때 있잖아요. 그때보다도 한 20% 정도의 프리미엄이 이미 쳤던 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그 제일 높은 거 있잖아요. 그걸 뚫었어 이미. 23만 원인가 뭐 그랬던 걸로 그러니까 알고 뭐 있는데. 금매를 뚫었다. 뚫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딱 붙었는데 거기서 사는 거 자체가 매크로가 이런데 가장 먼저 빼지. 삼성하이닉스 빼겠어요? 그럼 저 같으면 만약에 LG전자가 더 확 빠지지 않으면은 현대차가 목표 주가 괴리가 있으면 이거는 먼저 귀를 보거나 아니면 LG가 진짜 어디 콜이 나가지고 완전히 넘버적으로 되거나 이런 걸 양쪽으로 보면서 뭐 할까? 근데 매크로가 하길 안 되면 삼성하이닉스도 먼저 못 간다는 걸 그렇죠. 머리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현대차나 뭐 LG도 마찬가지지만 목표가를 높일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죠. 그래서 현대차가 만약 100만 원짜리 나오면 또 이제 달라질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저희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져온 상품 소개해드리고 시장 얘기 이어가 봅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서 오늘 한 끼도 못 드셨다는 마음 아픈 소식을 예. 듣고 정말 그치? 진심으로 마음이 아까 아니, 너무 짠했는데 자연적으로 다이어트가 돼요. 아이고, 벨트가 진짜 살- 1인치가 줄었어. 진짜요? 예, 식사는 좀 챙기면서 일하셔야죠. 식사 못 챙겨. 괜찮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예.
자, 칼국수 네. 얼른 좀 드시죠. 칼국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베테랑 칼국수 8팩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 2만 원대 구성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고소한 들깨 풍미 전주 1등 칼국수의 맛인데 혹시 전주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채팅창에 전주 베테랑 베테랑, 칼국수 요거 예. 되게 유명한 데인가요?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네, 48년 전통의 칼국수 집이라고 하고요. 베테랑의 시크릿 노하우가 담긴 칼국수 집이라고 하네요. 끓일수록 탱글한 프리미엄 면발. 아, 칼국수 면발이 생명인데 프리미엄 면발이고요. 국산 들깨, 김, 고춧가루, 3종 올인원으로 고명으로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 여기 준비를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아, 이건희 대표님 식사 못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양을 엄청 주셨네요. 대표님 천천히 네 드시고 고명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진짜 풍성하게 느껴지고 요 고명을 이렇게 섞으니까 칼국수 색깔이요. 이거 국물이라서 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약간 검붉어요. 검붉. 네, 검붉은 이렇게 하얀 느낌이 아니고 고명 이렇게 섞으니까 검붉은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들깨, 김, 고춧가루 고명이다 보니까 탱글한 면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직접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맛 표현 가능하실까요? 이거 아까 그 들깨하고 네. 고춧가루가 있잖아요. 딱 그 맛이세요. 칼칼한 맛도 있으면서도 진한 맛도 같이 있고 면발도 적절히 굵고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전주 한옥마을 안에 있다 그러네요. 베테랑 칼국수. 네, 그래서 오.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걸쭉한 베이스에 고명 듬뿍 올라간 스타일이라서 만두와 함께 먹는 조합. 만두는 어디 갔습니까? 만두는 없지만 만두 함께 먹는 조합이 좋다고 하는데. 만두는 집에 가면서 하나 사면 되죠. 만두는 그러게요. 각자. 진짜 약간 매운 정도는 아니고 딱 표현하신 게 맞아요. 칼칼한 네, 느낌의 칼칼한 느낌. 네, 면발이 탱글한 거 맞고요. 어떻게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예. 네. 그 일본 갔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던 우동 면발 있잖아요. 약간 쫄깃쫄깃한 면발. 그런 면발 느낌이고. 일본. 제가 들깨 가루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들깨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여기는 가루가 아니라. 그래서 톡톡 터지는 맞아요. 느낌. 네, 그래서 그건 괜찮으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네. 그래서 저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맛 표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웬만하면 오늘 다 맛있기 때문에. 배고프셔서 시장하셔서 예, 어떡하면 좋아. 예. 이제 진짜 드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음. 김영민 님이 그러는데 엄청 유명한 곳이래요. 대전에서 일부러도 갑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대전에서는 갈만하죠. 예. 연순박 님도 엄청 유명하죠. 서울 롯데에서 주말엔 줄 서서 먹어야 돼. 아, 이거 서울 롯데에도 있군요. 네, 엄청 베테랑 유명해요. 라고 걸쭉한 맛이라고 뭐 진달님 님도. 47년 전에도 베테랑이라는 말을 썼나 봐요. 그죠? 베테랑, 아하. 그러게. 아. 이름을 업그레이드 했나? 아니, 그 당시 베테랑이면 네. 상당히. 아무튼 맛있습니다. 저도 먹었는데 면발 이게 사실 저희가 시장 얘기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됐는데도 면발이 괜찮아요. 요 정도면 네, 탱글한 거 바로 드시면 더 탱글할 겁니다. 강추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샴푸. 네. 댕기머리 샴푸 3종 그리고 스타일러 가지고 왔는데요. 댕기머리 샴푸 3종 스타일러 37,800원에 구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컬링 스타일러를 증정해 드리고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피부 자극 테스트도 통과한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헤어케어 스타일러 세트를 같이 드리는데 보여드리면 3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게 지금 하수오 샴푸, 요게 구절초 샴푸고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한방 트리트먼트 이렇게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타일러는 여기 이렇게 갑니다. 스타일러는 머리 이제 뭐 스타일링, 네, 컬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 스타일러가 같이 가요. 세상에 이렇게 드리는데 37,800원이면 정말 합리적인 구성 50%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 가지고 왔습니다. 구절초 샴푸는 민감한 두피를 순하게 케어하는 거고요. 하수오 샴푸는 힘없는 모발을 탄탄하게 관리하는 거고 한방 트리트먼트는 단백질 케어하는 거래요. 이렇게 어쨌든 모발에 좋다. 그리고 요 스타일러까지 드린다. 그런데 3만 원대 구성이다. 요것만으로도 좀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샴푸 필요하신 분들, 샴푸 집에 떨어졌는데 하셨던 분들 요 기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요 말씀 드리는 동안에도 계속
대표님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예, 조금 아유, 예. 짜네요. 식사를 좀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허기는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와 매일 클로징 벨 함께 해주실 거니까 또 식사도 잘 챙겨서 힘내서 해주시고요. 자,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전 이제 오늘도 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코스닥이요. 이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코스닥이 못 갑니다. 코스닥이 못 가는데 이 코스닥이 못 가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 뭐 삼전 닉스 우리 반도체 굉장히 좋다. 펀더멘탈 이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거진 게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미국 10년물 4.5 넘어서 4.6. 30년물 국채가 뭐 1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일본 오늘 10년물이요.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금리가 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바이오 이런 거 가는 건 좀 네, 어려운 거 그렇죠. 사실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그렇죠.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지. 다 일본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일본이 트리거가 됐죠. 그래요? 6월 달에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맞아요. 저항선을 올린다고 올리고 할 말 없고. 그리고 다음 미국 달. 국채 막 팔고. 그렇지. 네. 이제 이게 트리거가 돼서 미국, 영국도 오르고 뭐 다 오르죠 지금.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지금 자꾸 금리 올린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올린다 그러고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 그쵸. 나왔고, 호주 이미 올렸고, 그다음에 노르웨이도 올렸다 그러고, EU도 만작거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면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리가캠 바이오 되게 20만 원대 잘 버티던 종목이 갑자기 그냥 확 빠져버리고 네. 19에서 20만 원 계속 잘 버텼거든요. 이 종목이 그나마 제일 잘 버텼던 종목인데. 리가캠. 네, 그다음에 뭐 D&D 파마텍 10%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바이오는 그냥 던진 것 같습니다. 던진 것 같아. 네, 이게 금리가 튀니까 불안한 거죠. 이쪽 갖고 있는 분들이. 예,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을 좀 누른 걸로 보이고, 거기에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안 좋았고, 거기도 2차 전지도 사실 오늘 뭐 힘을 못 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코스닥은 올라갈 만한 게 개별 이슈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그나마 코스닥에서 올라온 거라고 해봐야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 뭐 주성엔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거랑 관련된 거죠. 아니면 TSE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뭐 월등하게 좋든가 뭐 이런 종목들,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조금 요즘 많이 샀어요. 네. 예, 이쪽은 약간 내러티브로 조금 올리는 것 같긴 한데, 여기도 그래도 뭐 LPDDR 관련된 종목이니까 넘버는 나오긴 예, 나와. 예, 숫자도 나오고. PR이 뭐 100배 이러진 않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괜찮아. 여기도 근데 뭐 어차피 대만양으로 이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지금 요즘에 또 대만에서 뜨고 있는 게 나냐가 또 뜨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중소업체들도 생각보다 조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같이 엮여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보면은 뭐 우주항공 관련된 거 세트랙 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이 강했지, 대부분 이전에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은 다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는 게, 여기 보시면 코스닥 하락 종목의 대부분이 리가캠, 뭐 모스코텍, 케어젠, 올릭스, 오름테라퓨틱, D&D, 리브스메드, 에임드바이오 다 바이오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럼 바이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버티시든가 끊고 나오시든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될 것 같다. 아, 이제는 결단의 시기다. 음. 아니 근데 지금 네. 채팅창에서도 바이오가 제일 마음 아프고 문제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 금리 얘기 나오니까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엔캐리 청산 이슈 재작년에 있었던, 혹시 뭐 그런 그럴 수도 있죠. 충격이 있을까 뭐 이런 염려들도 지금 하시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좀 그래서 염두에 둬야 미국도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꾸로. 그래서 금요일날 이게 나왔어요. 보셨어요? 금요일날 퇴근하기 전에 제가 구독자한테 보내드렸는데 이거 보셨어요? 보여주세요. 예. 뭐예요? 네. 미국 재무가 이 금요일날 오후에 나온 건데 30년물 국채를 5% 쿠폰을 발행하는 게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뭐냐? 엄청 무위험 자산이 3-4%대로 봤는데 5% 이상은 웬만한 비즈니스 하려면 부동산이건 뭐 한다 그러면은 너 얼마 확실한데 이렇게 나오는 거네.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상징되는 바가 있어. 그러니까 금리 인상 확률이 여기 보시면 어제 금요일 기준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동결 확률보다 더 높아졌어요. 네. 근데 불과 일주일 전에 금리 인상 확률은 14%였거든. 근데 딱 일주일 사이에 이게 50% 치고 올라오니
할 수가 있습니까? 와, 진짜 높아졌네요. 근데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건 스페이스X건 아니 반도체 그 자체 가격 정가가 됐던 이런 것만 버티는 거야. 다른 거 버틸 수 없다고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무대기가 한 70% 있으면 장이 내려가는 거고 우리는 삼성 안에서 반도체가 반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지.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게 다시 들어와야 돼. 근데 FOMC 미니츠가 내일 모레 엔비디아에서 나오려는데 그거는 그전 사람이니까 새로 케빈 어시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짜 아주 적극적으로 금리를 웬만하면은 동결 내지는 혹시라도 모르면 인하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는 이 내러티브가 세게 붙을 재간이 없거나 약하거나 완전히 개별 이슈로만 가야 돼. 그러니까 5월 13일 날 그 국채 10년물 발행했는데 그것도 4.863인가 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30년물이 5% 이상으로 나와 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편하지 않아? 이렇게 돼 버리는 순간이 여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좀 있으니까 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센이 바뀌어야 돼요. 금리를 그래도 미국은 동결할 수도 있어. 올리진 올해. 않는다. 그렇지. 예, 올해는 케빈 어시가 아이 그래 이거 내리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올리지는 않을 거야. 네. 요게 컨센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에 갔던 이유가 그거죠. 야, 니네 자꾸 금리 올라가는데 그리고 우리 거 팔고 그러지 말고 적당히 기준금리를 올려 니네가 차라리. 내가 그 선을 아마 정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6월에는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엔캐리 청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다. 네. 그 이슈까지는. 그러니까. 예, 엔캐리트가 나오면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죠. 네. 장이 이제부터 빠지는 거지. 엔캐리까지는 네, 안 나올 것 같다. 엔캐리 청산까지. 알겠습니다. 청산까지는 또 하나 볼게 6월 12일로 그 IPO 스페이스X 땡겨진 건데 원래는 뭐 6월 20 며칠 본인의 생일날 맞춰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땡겨졌는데 이제 요거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때까지 그럼 그 이후에는 뭐 혹시나 세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볼 게 있어요. 오늘 일부 종목들 이걸로 올라갔는데 팔 준비하셔야죠. 팔 준비해야 돼요? 다가오면 당연하지. 그래요? 뭐 없잖아요, 펀더멘탈도. 아니 실적 좋다는 것도 오늘 많이 봤어요. HVM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거든. 그래서 24%간 거예요. 근데 실적 그나마. 잘 나왔는데 그래도 밸류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인더 프라이스가 빨리 되잖아요. 예. 6월 10일까지면 아직도 3주가 남았는데 2주 남았나? 3주. 그러니까 6월 초쯤에는 좀 이제 기다려 뭐 해야죠. 그래서 HVM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 되게 좋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게 물론 싸죠. 100배가 안 되니까 제일 싸지. 싼 100배가 안 되니까 편이긴 싸지. 한데 우주항공 쪽에서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이슈가 끝나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차라리 스페이스X를 사겠죠. 예. 근데 이게 땡겨지면서 원래는 그 우리 증권사들도 우리 투자자들도 어떤 경로로 IPO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일정이 땡겨지면서 그거는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서 참여하지 마세요. 상장일이 거의 고점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좀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예. 의견이시네요.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계속 올라갈까? 저는 좀 의문이. 얼마 1조 7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더 갈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엔비디아 실적이에요. 다 부장님? 21일 목요일 아침 엔비디아 실적. 네. 그다음 FOMC 의사록도 아침에 발표되고 지금 파업을 안 할까요? 할까요? 애매하게 할까요? 데드라인은 21일인데. 다 21일이네요. 21일 목요일. 21일 월급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파티가 될지 뭐가 될지. 와, 대망의 진짜 운명의 21일. 뭐가 이렇게 많이 몰렸는지 이번 주 21일도 목요일까지 한번 또 잘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까요? 김정열 본부장님 그리고 이건희 대표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두 분도 오늘 느끼셨을 텐데 여기 지금 저희 실내에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고 있어요. 바로 요거 때문인데요. 와, 향기 진짜 좋아요. 요거요. 본부장님 요거 방향제예요. 네, 차량용 방향제 세트 예쁘게 생겼네.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좀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요거 브랜드는 춘몽이라는 브랜드고요.
춘몽? 봄의 꿈? 봄의 꿈. 봄의 꿈이라는 봄의 꿈. 뜻일까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춘몽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졸음운전하면 어떡하라 춘몽이라고 하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네. 향이 너무 좋아요. 어머나. 네. 네. 차량용 방향제 세트고요. 상품 구성은 춘몽 자체 춘몽 홀더, 오렌지하고 옐로우. 요게 옐로우고 요게 오렌지거든요. 요게 지금 홀더예요. 자체 홀더. 요거하고 리필액 케이스 또 리필액 3개까지 이렇게 드립니다. 가격은 이렇게 다 해서 36,900원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명품 향수 브랜드 그대로 명품 케이스 없이도 고급스러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용 방향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저는 차량용 방향제를 지인들한테 선물할 때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요거 보면은 뒤에 이렇게 클립이 있잖아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 차량 송풍구에 이렇게 편하게 끼워만 주면, 네, 끼워만 주고, 이제 여름이니까 에어컨 많이 트실 텐데, 에어컨 틀면 자연스럽게 향기까지도 같이 나오는 그런, 네, 고급스러운 차량용 방향제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염소 가죽이에요, 요게, 여러분. 네, 이래봬도 요 가죽이요. 이탈리아 염소 가죽입니다. 그리고 컬러가 요 컬러. 오렌지, 옐로우. 옐로우도 쨍하니 예쁘고요. 저는 요것도 굉장히 네, 고급스럽다고 느껴지는데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방향제 이렇게 보면 좀 선물할 때도 보면은 너무 이렇게 나이에 안 맞게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네, 선물하기 그렇잖아요. 근데 요건 고급스럽고 깔끔해서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클래식함이 더해져서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요. 리필액까지 3개를 드리니까 오래오래 사용 하실 수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더, 리필 3개, 세트 구성이에요. 요렇게 들어있고요. 요렇게 들어있고 리필액 3개까지 들어있어서 선물 팩 구성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해서 갑니다. 선물 구성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홀더 외 리필용 제품은 딥티크 그리고 조말론 차량용 케이스에 완벽하게 호환 설계됩니다. 서로 호환이 되니까 편리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가지 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디 오리엔탈 향, 요건 좀 묵직한 향이고요. 그리고 피오니, 요거는 플로럴, 그러니까 약간 꽃향기 느낌이고 라임, 바질 앤 만다린, 요게 제일 좀 많이 쓰시죠. 시트러스, 프레쉬하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니까 선택하셔서 본인도 선택하시고 선물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인사이트,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송재경 대표와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